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KF-21에 대한 외신들의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출고식 이후 요즘 KF-21에 대한 해외 외신의 관심과 극찬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서툰TV입니다. 지난 9일 경남 사천에서 KF-21 시제기 출고식을 성대하게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서욱 국방장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안현호 카이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KF-21 시제기에 대해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항공산업 발전에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면서 우리 공군의 중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030년대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항공산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안현호 카이 사장은 KF-21의 정부와 연구기관, 협력업체들이 한 팀으로 만든 성과물이자 도약대라며 이를 바탕으로 뉴스페이스와 친환경 에어모빌리티, 유무인 복합체계 등 신성장 사업을 추진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출고식은 도면상에 있던 항공기의 실체가 형상화되어 일반에 처음 공개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날 출고식은 하늘을 향한 원대한 도전을 이어온 대한민국의 투혼이 KF-21을 통해 부활함을 알린다는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한편 시제기는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KF-21은 보라매라는 새 이름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앞서 공군은 시제기 출고를 앞두고 실시한 대국민 명칭 공모를 통해 KF-21을 고유 명칭으로 결정하고 공군의 상징으로 통용되는 보라매를 통상 명칭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KF-21은 21세기 첨단 항공 우주군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추전력, 21세기 한반도를 수호할 국산 전투기라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와 KF-21 전투기 공동개발 분담금 관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사실 출고식에 참석한 인니 국방장관은 그림같이 잘 뽑아져 나온 KF-21을 보면서 좀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한국이 그 어렵다던 4대 핵심 기술 개발을 넘어 더욱 성능이 강화된 기체를 뽑았다는 것에 대해 인니 측은 꽤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출고식 이후 앞으로 인니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꽤나 재미있을 듯 보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입장자료에서 인니는 KF-21 공동개발 지속 참여를 약속했고 분담금 관련 문제는 양국이 협의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다만 관련 세부 내용은 협의 중이므로 공개가 제한된다는 것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인니 측이 KF-21 사업 참여 조건으로 식량기지와 관련 차관 제공을 제시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니 측에서 분담금 지분을 20%에서 10%로 낮춰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으며 또한 납부 시기를 2028년에서 2031년으로 연기한 요청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도 인니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방사청에서도 인니에 대한 구설수를 한방에 정리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방위사업청은 그러면서 인니와의 분담금 협의 완료 및 KF-21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인니는 조속한 시일 내에 6천억 원이 넘는 미납금을 해결할까요?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봐서는 미납금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랑스러운 KF-21은 공군의 장기 운영 전투기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에서 영공수호를 담당할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아울러 KF-21은 국산 전투기로 독자적인 성능 개량이 가능하고 국내 개발한 무장체계를 항공기에 통합할 수 있도록 진화적인 개발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이 가장 큰 특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유도탄을 장착할 수 있는 데다 향후 부품 국산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해 운영 유지비 절감은 물론 높은 가동률을 보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카이는 KF-21 개발로 확보한 기술과 초도 양산 1호기 가격 기준 65%에 달하는 국산화 기반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사 레이더를 비롯하여 주요 항전 장비를 포함 총 85종 품목이 국산화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카이는 KF-21에 탑재하는 비행 제어 및 임무 장비 소프트웨어 60여 개 품목을 직접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T-50 고등훈련기 개발 당시에는 이 모든 장비들을 해외 업체에 의존했던 품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카이는 항공전자 통합시험실을 활용한 레이더와 항전장비의 통합시험실 구성품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실제 항공기로 수행하는 시험의 상당 부분을 비용과 위험을 낮추면서도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기술로 손꼽히는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 비행 특성과 조종 안정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비행 중 발생 가능한 결함 등을 사전에 발견해 신뢰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본격적인 KF-21 개발 착수 이후 국산화 가능 품목을 발굴하는 등 국내 업체의 참여 증가를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취업 유발 효과는 11만 명, 경제적 효과는 2조 1천억 원의 창출이 예상되고 있으며 KF-21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면 1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발생함은 물론 5조 9천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록히드 마틴사 기술자들도 기적이 일어나야만 KF-21 개발을 성공할 수 있다고 말을 했을 정도로 정말 어려웠던 험난한 여정을 드디어 우리나라는 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 외신들의 반응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번에 방위사업청이 선보인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한 외신의 관심과 찬사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미국 CNN은 9일 4.5세대급으로 평가받는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선보인 한국이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는 제아의 보도를 실었습니다. CNN은 보도에서 KF-21의 가격 경쟁력이 미국의 해외 판매 주력 기종인 F-35 전투기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상당한 수출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를 선보이며 군사 항공거인의 독점적 클럽에 합류하고 최고의 수출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52억 달러 규모 프로그램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CNN은 또 KF-21에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은 물론 공중발사 순환미사일까지 장착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KF-21은 65%만이 한국산이지만 항공기 생산에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 한국엔 중요한 성과라고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카이개발지는 보라매는 4.5세대 전투기로 시작하지만 저피탐 형상과 최신 센서 등을 적용하고 있어 언제든지 5세대 전투기로 성능 개량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된 기체라며 추후 5에서 6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점은 공군 역시 애초에 보라매 개발 추진 시 4.5세대를 뛰어넘는 5세대 이상의 전투기로 단계적 개발의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카이개발지는 록히드 마틴이 기술 이전을 거부할 땐 솔직히 이것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을지 걱정이 들기도 했다며, 하지만 수요처인 공군의 도움과 협력으로 기존 해외 제품들의 운용 능력 등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간 카이가 항공기를 개발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전한 끝에 시제품 개발에 이를 수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CNN은 특히 KF-21이 미국산 3세대 전투기 F4, F5를 대체할 것이라며 생산량이 늘어나면 한국의 4세대 전투기 F-16, F-15K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의 과거 보도 내용도 참고로 소개했습니다. 한편 정부와 군당국 방산업계가 보라매 사업을 블록 1에서 2버전으로 총 180대를 생산하고 종료하는데 그치지 말고 후속 개량이나 신규 개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수 및 수출 시장의 활로를 열어야 인재기술 인프라의 핵심 자산을 선순환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KF-21 보라매가 세계 하늘을 누비는 날들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제기가 나오기까지 불철주야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서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